우리는 허그랑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 입찰하면서 실거주자랑 붙으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빌라 입찰할 때도 어떻게 하면 허그를 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딱 보다 보니까 어떤 기준들이 좀 잡히더라고요. 실제 그런지 물건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말이죠. 매기남, 매기녀 이거 아세요? 나 몰라요. 긴장감을 주려고 매기를 한 마리를 넣는데 연애 프로그램에서 관찰 예능 많이 하잖아요. 네. 중간에 투입되는 남자 혹은 여자를 매기남, 매기녀라 그래요. 경매시장에 등장한 매기 보증공사를 피해서 입찰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제목이 빌라 경매시장 매기 허그 떴다. 전세 사기 물건 직접 낙찰 받는다. 손실 줄이고 공공임대 확보에 물건 정상화되면 낙찰가율이 올라가고 있다. 자, 저는 이거를 보면서 든 생각이 피디님한테도 어제 캡처 떠서 보내드렸는데 아파트 시장의 실거주자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파트 경매 입찰할 때 실거주자는 취득세나 이런 거를 감안하지 않죠. 4억짜리에 3억 9천을 써도 1천만 원 이득인 거예요. 어차피 나 실거주집 마련해야 되니까 이런 비용적인 것들은 어차피 내야 될 돈이거든요.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아파트 들어갈 때는 어떡하죠? 비용을 다 빼고도 남아야 되죠. 출발선이 그 비용만큼 취득세 뭐 인테리어 이런 비용만큼 앞서 있는 겁니다. 실거주는. 이 빌라 경매 시장에 허그가 들어오는 게 저는 이거 똑같다고 봅니다. 허그가 빌라에 들어오는 이 간극은 뭐냐? 얘네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예요. 손실 봐야 되는 그 임차인의 보증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고 들어온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권리 분석상 대항력이 포기됐으면 그냥 시세만 보고 그보다 싸게 쓰려고 하죠. 근데 얘네는 어차피 떠내야 되는 손실을 봐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높게 쓰거나 그거에 준하는 가격에 쓴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경매로 투자자가 접근하는 가격이랑 이 허그가 들어와서 받아가는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허그는 잃을 게 없군요. 어차피 더 싸게 사도 자기네들이 보증금을 내주는 입장이니까 손실을 봐야 되니까 그럴 바엔 그냥 더 높게 써서 자기네들이 확실하게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보도자료를 보겠지만 8년 동안 임대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낙찰받은 걸로. 허그라는 게 어쨌든 공공기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받아서 8년 동안 임대하는 목적에는 사실 부합하는 거죠. 비싸게 받아도 그런 동력이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뭐죠? 8년 동안 임대를 줄 목적으로 낙찰 받으세요 하면은 뺨따고 맞겠죠? 단타 매도를 해야 되잖아. 지금 팔아도 돈이 돼야 되잖아. 근데 얘네는 8년 미래를 보고 이제 입찰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미 떠안고 있는 채권이 있으니까 금액을 높게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냐? 예를 들면 허그 보증공사에서 갖고 있는 물건을 우리는 더 이상 입찰을 할 수가 없냐? 아닙니다. 얘네가 안 하는 물건을 찾아보면 되겠죠. 매기를 피해서 어쨌든 그 파이가 작아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 그럴 때 했었어야죠. 좀 하소연 좀 할게요. 없어져 봐야지 소중한지 안다니까? 허그가 없을 때 대항력 포기 물건 해라 할 때는 안 하시더니 허그가 이제 들어와서 물을 흐려놓고 막 가격을 올리니까 그때가 너무 좋았던 시장이에요. 심지어 허그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입찰을 안 했었거든요. 사실 초기에는 우리가 빌라 바닥 쳤나? 이 영상을 올리니까 바닥은 무슨 바닥? 이게 왜 바닥임? 약간 이렇게 댓글이 달리고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인간의 심리야. 기회일 때는 기회인 줄 모르고 기회가 없어져 봐야지 그때 기회였구나 알게 되고 대출도 똑같대. 대출 지금 막 사업자 대출 해주죠. 이 사업자 대출 없었을 땐 난 경험을 했잖아. 가계대출로만 받아야 되는데 가계대출 DSR 때문에 못 받아. 그러면 대출 그냥 안 나오는 거거든. 지금 사업자 대출이 나오잖아. 이거 나올 때 좀 하라고. 나중에 되면 없어진다? 없어지고 나면 또 반복이야. 제가 하는 말들이 현장에 다니고 우리 교육생들이 전하는 소식, 교육생분들과 같이 임장 다니면서 얻는 정보들을 영상으로 무료로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좀 얻어 가시는 게 있으면 좋겠고 좀 그런 마인드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몰리면 막아. 정부가 어떻게든 막고 나면 기회였다 생각을 하고 지금 또 얘기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오피스텔 얘기하잖아요. 이거 몇 달 지나서 오피스텔에 대한 또 정책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지금 말이 많아요. 주택과 상가 사이의 중간 성격에서 뭐 취득세는 4.6%인데 왜 주택수에는 넣냐? 뭐 이런 얘기들. 나중에 정책이 약간 바뀌어서 취득세는 그대로 가되 주택수에서 다 빼준대. 예를 들면. 그럼 또 몰리겠지. 3개월, 4개월 전 제가 찍었던 영상을 보면서 야, 저때 진짜 좋았구나. 또 입찰 막 20명 들어가는 거 보면서 그런다고. 보도자료를 볼 건데 4월 25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든든 전세주택 신축 매입 임대 1만 호 추가 매입. 일반 매수도 있지만 경매로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겠다는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몇 개를 얘네가 매수를 할 거냐. 2년 동안 1만 호를 매수를 하는 거고요. 24년도엔 3,500호입니다. 전체. 허그 기준이에요. 허그가 입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25년도에는 6,500호를 매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3,500호를 매수하는 게 체감이 안 되실 겁니다. 일자로 나눠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경매 입찰하는 날짜 평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20건 정도 낙찰을 받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허그가 여러 물건에 입찰하고 있는 게 그 이유입니다. 3,500호실을 채워야 되거든요. 경매로 자기네들이 떠안고 있는 채권을 갖고 있는 허그가 채권자인 물건에 본인들이 입찰해서 이거를 매수해서 8년 동안 시세 대비해서 90% 수준의 임대를 주겠다라는 게 이 큰 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허그랑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 입찰하면서 실거주자랑 붙으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빌라 입찰할 때도 어떻게 하면 허그를 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주택보증공사는 무분별하게 입찰을 하진 않을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평가 잣대를 가지고 와서 점수를 매길 겁니다. 경매로 지금 진행 중인 본인들이 채권자인 물건들을 쭉 이제 정리를 해서 가점을 매길 겁니다. 여기랑 500m 내면 뭐 5점, 예를 들면 여기랑 1km 내면 3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길 거고, 학교가 있으면 뭐 플러스 몇 점, 오르막이 있으면 마이너스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을 바라볼 때 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 편리성이 높아지는 건 가점을 주고요. 왜냐면 얘네도 임대 사업을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불만 없이 살아야 정체성이 있는 거잖아요. 좋은 매물을 더 적극적으로 입찰을 하려고 할 겁니다. 앞으로 봤을 때 가격이 올라갈 확률도 높고요. 그러면서 손실 볼 줄 알았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만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물건들이 어쨌든 값어치가 더 있으니까. 뭐 모든 물건을 다 보진 않았지만 딱 보다 보니까 어떤 기준들이 좀 잡히더라고요. 기준을 먼저 나열을 한 다음에 실제 그런지 물건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기준은 채권자가 보증공사입니다. 보증공사에서 보증 가입을 했더라도 경매 넘긴 채권자는 다른 주체일 수 있어요. 그런 물건에 입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입찰하는 건 모두 다 주택보증공사가 직접 경매로 넘긴 물건들만 입찰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그 내부적인 그게 있겠죠. 두 번째 물건은 빨간벽돌 빌라는 입찰을 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2016년 이후 건축분을 입찰을 해요. 왜냐하면 얘네가 8년 동안 임대를 해야 되는데 빨간벽돌 받아서 8년 동안 임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용 연수라는 게 있잖아요. 빌라는 그 생명이 보통 15년이라고 하거든요. 이미 20년 된 거를 받아서 8년 임대하면 수리 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신축급을 주로 입찰을 하더라라는 게 두 번째 기준. 세 번째 기준이 역반경에 1km 넘어가는 건 없어요. 800m 이내, 역세권이 아니면 초등학교가 근처에 있거나 뭐 이런 조건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가점이 있는 거겠죠. 점수부여해서 입찰 결정하는 거겠죠. 네 번째가 여러 개 물건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한 경매 사건에 여러 개 물건 번호 쪼개지는 것 중에선 다 입찰하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것만 하는 추세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향이 좋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점수를 매겨서 좀 좋은 물건에 입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개 물건을 보면서 검토를 해봐야겠죠. 여러 개 되시면 여러분들도 한번 한 2달간의 낙찰 사례를 보면 보증공사가 낙찰자인 물건을 쭉 보면은 이 조건에 부합을 할 겁니다. 보증공사가 낙찰자인 거 두 개가 있네요. 자, 첫 번째 조건 채권자, 주택보증공사 채권자 맞죠? 두 번째 조건이 이제 2016년 이후 건축분, 보존등길이 2018년이죠. 그 다음 조건이 역과의 거리 800m 이내인지 보는 겁니다. 498m입니다. 직선거리 기준이에요. 화곡역까지 이제 도보로 한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게 여러 개 물건이면 제일 좋은 물건, 이것도 보면은 같은 사건 번호에 지금 물건 번호가 한 10 몇 개 있거든요. 낙찰받은 이 두 개 물건이 사실 뭐 평수 자체는 더 큰 게 있기는 한데 아마 이런 것들은 좀 입찰 경쟁에서 패차를 한 것 같아요. 입찰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제 개인이 더 높게 입찰을 하신 것 같고, 어쨌든 그 중에서 이제 좋아 보이는 두 개 정도를 낙찰을 받았다. 아, 요거는 두 개 다 보증공사가 낙찰을 받았네요. 채권자 주택보증공사고요. 건축연도 2018년도고요. 지도를 봤을 때 역과의 거리 까치산역까지 직선거리로 690m 정도가 되네요.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조건은 또 소문이 나면 자체적으로 또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지션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해 내내 계속 입찰을 할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얘네가 어떤 물건에 가장 최근에 입찰을 했고 그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나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보시면 규칙성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공시지가 대비해서 130에서 140% 정도 수준에서 입찰을 하더라라는 게 또 기준입니다. 공시지가 찾아보면서 낙찰된 가격을 보면 비교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앞으로 공시지가 126% 룰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지만 이렇게 천천히 올리더라도 결국은 140%까지, 왜냐면 공공기관이 140% 정도 수준의 맥시멈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전세 기준을 맞추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할 소식인 것 같아요. 큰 경쟁자가 늘어난 거죠.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세보다 높게 쓰고 있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공시지가 130에서 140%로 입찰하고 있으니까 그 가격을 넘겨서도 메리트가 있으면 그 가격 이상을 쓰시면 되고, 아니면 반대로 허그가 입찰 안 할 만한 물건에 입찰해라. 역세권이 아닌. 입찰 건수가 오히려 많지 않은 곳을 노리면 좋겠습니다. 20개를 하루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남부지방법원 같은 데가 주로 이제 빌라 입찰을 많이 하는데 그런 데로 갈 동기가 생길 겁니다. 물론 직원을 여러 명 보낼 수도 있는데 20개 하는 남부지방법원을 가지 같은 날에 5개 하는 북부지방법원을 안 갈 확률이 높거든요.
법원을 좀 달리해서 빌라 입찰이 많이 없는, 전세 사기가 많이 없는 거를 보셔라. 채권자가 보증공사가 아닌 걸 찾아도 되겠죠.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의 연장선이에요. 지금 보면은 올해가 끝나기 전에 3,500호를 채워야 되는데 이거를 못 채우면은 저는 조심스럽게 오피스텔도 입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천 이런 데는 또 3룸 이런 2룸 이런 오피스텔도 많이 있잖아. 든든 전세주택 이런 거는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거니까 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 빌라 외적으로도 입찰을 하지 않을까. 안 하고 있을 때 하라는 뜻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